어두운 새벽 피렌체의 한 지하 영안실에서 촛불 하나만을 의지한 채 차가운 시신의 가슴을 메스로 가르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코를 찌르는 부패의 악취와 어둠 속에서 흘러내리는 핏물 사이로 그의 왼손은 떨리지 않고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남자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를 그린 바로 그 화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빈치는 진짜 다빈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이 남자는 평생 39가 넘는 시신을 직접 해부했고 1800장이 넘는 인체 해부 스케치를 남겼으며 그 그림들은 500년이 지난 현대의학과 비교해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가 남긴 그림 속에는 당대의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기하학적 암호가 숨겨져 있었고 그 암호는 무려 535년이 지난 2025년에 겨우 해독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독한 사람이 미술사학자도 수학자도 아닌 영국 런던의 한 치과의사였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더욱 기괴하게 만들어요. 도대체 다빈치는 어떻게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의 과학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그는 정말로 우리와 같은 시대의 인간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다빈치의 그림에 숨겨진 해부학적 암호의 실체를 세 가지 층위에서 벗겨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화가가 밤마다 시체를 해부해야만 했는지 그 집착의 뿌리를 파헤칠 거예요. 두 번째는 500년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비트루비우스 인체도 속 숨겨진 삼각형의 정체입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만찬에 감춰진 음악 코드와 거울 글쓰기의 비밀까지 다빈치가 왜 자신의 지식을 암으로 감춰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자, 그럼 500년 전 그 어두운 지하실로 함께 내려가 보시죠. 1452년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작은 마을 빈치에서 한 사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증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어요. 사생아라는 꼬리표는 이 아이에게 대학 교육의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렸고 법학이나 의학 같은 전문 학문을 정식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남들과 완전히 다른 눈이 있었어요. 새의 날갯짓을 보면 공기의 흐름이 보였고 강물의 소용돌이를 보면 그 안에서 수학적 패턴이 보였으며 사람의 미소를 보면 그 미소를 만들어내는 근육의 구조가 궁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4살에 피렌체의 거장 안드레 아들 베로키오의 공방에 들어간 다빈치는 스승의 그림에 천사 하나를 그려 넣었는데 그 천사가 너무나 완벽해서 베로키오 자신이 붓을 꺾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빈치는 아름다운 그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고 뼈가 어떤 각도로 회전하며 핏줄이 어떤 경로로 흐르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그릴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화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시체를 직접 해부하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당시 인체 해부는 교회법으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고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시신을 다루는 행위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범죄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밤마다 병원의 영안실에 몰래 들어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메스를 들었어요. 부패가 시작된 시신에서 풍기는 악취는 상상을 초월했고 방부 처리 기술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 구의 시신을 완전히 해부하기 전에 부패가 진행되어 여러 구를 번갈아 작업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다빈치는 39 이상의 시신을 해부하며 240점이 넘는 상세한 해부 도면과 약 13,000단어에 달하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가 그린 심장의 구조도는 현대의학 교과서와 비교해도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2012년 영국 왕립의학회의 검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5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 현대의학과 일치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더 깊은 미스터리로 빠져들게 됩니다. 다빈치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비트루비우스 인체도를 아시나요? 원과 정사각형 안에 팔다리를 뻗은 나체의 남성이 서 있는 바로 그 그림이에요. 1490년경에 그려진 이 작품은 기원전 1세기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주장한 이상적 인체 비율을 시각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500년 넘게 수많은 학자들이 이 그림을 분석했지만 왜 다빈치가 그토록 정확한 비율로 팔다리의 각도를 설정했는지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황금 비율 이론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실제 측정값은
황금 비율과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영국 런던의 치과의사 로리 맥스위니가 이 500년 된 수수께끼를 풀어버렸어요. 그것도 다빈치가 그린 남성의 다리 사이에 숨어있던 정삼각형 하나를 발견함으로써요. 맥스위니는 수학과 예술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며 다빈치가 그림 속의 원과 정사각형 외에 세 번째 도형인 정삼각형을 의도적으로 숨겨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삼각형은 벌린 다리 사이에서 시작하여 꼭지점이 배꼽에 닿는 형태였어요. 치과의 사인 그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치과학에는 본 위의 삼각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아래턱의 중앙언니, 접촉점과 좌우 턱관절을 잇는 정삼각형으로 턱의 최적 기능을 결정하는 구조예요. 맥스위니가 이 삼각형의 비율을 계산했더니 1.633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이것은 사면체 비율이라 불리는 자연계의 근본적인 기하학 상수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비율은 굴을 가장 효율적으로 쌓는 방법을 결정하는 수학적 원리로 1917년에야 공식적으로 정립된 것이에요. 다빈치가 이 비율을 1490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맥스위니는 이 삼각형을 배꼽을 중심으로 6개 복제하면 육각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결정 구조나 생물학적 조직에서 발견되는 최적의 공간 배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어요. 쉽게 말하면 다빈치는 인체 안에 우주의 근본적인 수학 법칙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500년 전에 이미 직감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그림 속에 암호처럼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이지만 다빈치의 암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시나요? 2007년 이탈리아의 음악가 겸 컴퓨터 기술자인 조반니 마리아 팔라는 이 그림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의 손 위치와 테이블 위에 놓인 빵의 배열이 오선지 위의 음표와 정확히 대응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배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약 40초 분량의 장엄한 진원곡이 만들어지는데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빈치는 왼손잡이였고 평생 모든 기록을 거울에 비춰야만 읽을 수 있는 거울형 글쓰기로 작성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뒤집어 쓰는 이 방식은 거울에 비추기 전에는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완벽한 암호였고 다빈치는 이 방식을 그림에도 적용했던 것입니다. 왜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의 지식을 암호로 감춰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들여다보면 명확해져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에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과학적 발견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 재판에 회부된 것은 다빈치 사후 100여 년 뒤의 일이었지만 다빈치의 시대에도 이단 심판의 공포는 일상 속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인체를 해부한다는 것 자체가 신의 창조물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던 시대에 다빈치는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암호 체계를 만들어 진실을 그림 속에 봉인해버린 것이에요. 언젠가 인류가 충분히 성숙해지면 이 암호를 풀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의 해부학 기록은 사후 수백 년간 분산되어 사라질 뻔했고 영국 왕실 도서관에서 재발견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2026년 초에는 다빈치의 그림에서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 정보가 발견되었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를 분석하면 다빈치의 천재성이 유전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500년 전의 그림에서 유전자를 추출하여 천재의 비밀을 풀겠다는 발상 자체가 다빈치적이라는 점이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다빈치는 비행기도 잠수함도 태양열 장치도 로봇 기사의 설계도까지 당시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들을 설계해 놓았어요. 그의 노트에는 약 7,000페이지에 달하는 메모와 스케치가 남아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아직도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다빈치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린 것은 대홍수 연작이었는데 물이 모든 것을 삼키는 이 묵시록적 그림들 속에서도 물의 소용돌이는 현대 유체역학의 방정식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남자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다빈치가 진짜 외계인이었느냐는 질문은 틀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인간의 두뇌가 극한까지 가동되면 시대를 얼마나 앞서갈 수 있는가? 다빈치는 그 질문에 대한 살아있는 답이었고 그가 남긴 암호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씩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의 미술관에서 다빈치의 그림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아름다운 표면 아래에
또 어떤 암호가 잠들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암호를 풀어낼 다음 사람은 어쩌면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